저는 소위 말해서 신약 개발 연구 단계에서 아주 초기 단계에 물질을 발굴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아스피린과 같은 이런 약물이 되기를 이제 희망하며 물질 발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성 유전 조절 능을 가지고 있는 항치매 약물 개발에 쓸 수 있는 원천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질환이죠. 치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10% 정도에서 유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명 중에 1명은 치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있어서는 신경의 소실이나 기억 장애, 그리고 여러 염증성 질환 증상들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밀로이드 플락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특징적인 어그리게이션, 그리고 뉴로피브릴리 탱글이라고 하는 이러한 양상들을 아주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단백 응집체는 진단과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마커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 치료제의 현황을 보자면 사실은 실질적인 치료제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단지 증상을 완화하는 그러한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도네페지를 중심으로 하는 아세틸콜린에스테레이즈 이니비터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해를 억제하는 약물과 NMDA 리셉터 엔타고니스트라고 하는 알츠하이머에서 과다 분비되는 글루타메이트에 의해서 신경 손상이 일어나는 상황을 경감시키는 이러한 저분자 약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두카누맙이라고 하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팅하는 항체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아서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두카누맙은 그 실효성과 안전성의 이슈로 여전히 굉장히 많은 논란에 여전히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네이처 메디신 최근 호를 보면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긴 여정은 실패로 점철되어 있다. 이런 제목의 짧은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표제처럼 험난한 과정들을 겪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약물들이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을 타겟팅하는 약물들의 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인플라메이션과 메타볼리즘을 조절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전의 약물들, 그리고 서로 다른 MOA를 갖는 그런 약물들을 컨비네이션하는 그런 세라피에 대한 임상이 170여 건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 치료제 중에서도 임상 3상에 진행되는 대표적인 몇 개의 약물들을 보자면 기존의 약물들을 컨비네이션하는 세라피, 혹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팅하는 항체 치료제가 다수의 빅파마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최근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아주 주목을 받았던 네루맙이라고 하는 약물은 임상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동일한 기전이지만 사실은 레네카맙의 경우에는 여전히 주목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타겟팅하는 가설은 여전히 많은 논쟁에 휩싸여 있지만 또 굉장히 많은 빅파마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접근법 중에 하나입니다. 본 기술 소개에서 말씀드린 에치닥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타겟팅을 하는 약물의 개발도 임상 1상으로 보리노스텟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보리노스텟은 FDA 승인을 받고 항암제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약물의 리포지셔닝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펜 이니비터, 에치닥의 여러 아형에 동시에 이니비션을 하는 비선택적 저해저입니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임상 1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국내 치매제 치료제 개발 현황을 보면 기존의 약물인 콜린에스테레이즈 이니비터를 제형을 변화시키거나 다중 타겟을 하는 기존의 그런 약물들이 일부가 있고,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팅하는 약물의 개발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단히 임상 초기 단계나 기존의 약물들의 재창출의 접근들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혁신 신약에 대한 어떤 개발 니드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기술에서 다루고 있는
단백 타겟 엔자임인 히스톤 디에스틸레이즈 HDAC이라고 하는 거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HDAC은 히스톤이나 비히스톤 기질의 탈아세틸화를 촉진하는 핵심 엔자임입니다. 이미 항암제 개발의 타겟으로 사용이 되었고 최근에는 면역이나 알츠하이머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타겟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의 치료제 개발에 사용을 할 때 HDAC A형 선택적인 약물의 개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HDAC 이니비터를 처리했을 때 알츠하이머의 여러 증상들이 개선이 되어지고 포지티브한 마커들이 증가하는 이런 결과들이 잘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형 1에서부터 11까지 11개의 A형을 가지고 있는데 HDAC6라고 하는 A형이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수한 타겟임이 다수의 논문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HDAC 이니비션을 통해서 베타 아밀로이드의 패솔로지, 타우의 패솔로지를 경감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실에서는 HDAC6 선택적인 물질 발굴에 집중하였습니다. 물질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DAC은 1에서부터 11까지 대단히 높은 구조적인 단백 구조의 호몰로지, 유사성이 대단히 큰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A형별 아주 선택적인 그 서브파켓을 분석해서 선택적인 물질의 발굴을 위한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오랫동안 HDAC 연구를 해오면서 쌓인 노하우를 통해서 HDAC6 선택적 저해제를 아주 우수한 활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저희가 이제 말하기를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하는 형태로 HDAC 이니비터의 발굴 연구가 진화되어져 왔고 최근에는 HDAC6 또는 HDAC8 선택적 저해제들을 서로 다른 스캐폴드로 개발하고 있으며 HDAC6와 8의 듀얼 이니비션을 가지고 있는 물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그 스캐폴드의 물질 군에서는 HDAC6 선택적인 저해제로서 IC50E에서 5나노몰 수준의 대단히 포텐트한 물질 군들을 발굴하였습니다. 그 물질들 중에서 대표 물질에 대해서 CNS를 통과해야 되기, CNS에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BBB 투과성을 평가하였습니다. 펜파어세이를 통해서 평가한 결과 CNS 액티브 대단히 높은 하이 퍼미어빌리티를 갖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GIT 소화관에 대한 퍼미어빌리티에서도 아주 높은 퍼미어빌리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초기 단계의 인비보 PK를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Cmax 33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반감기 1시간 15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프로파일을 확인을 하였고요. AUC 32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로 아직은 BA 값이나 BBB PK 값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도출한 물질군은 피지컬 프로퍼티 측면에서 분자량은 250에서 300 수준으로 낮은 분자량을 가지고 있고 Clog P 2.5에서 4 정도 수준으로서 대단히 CNS 드러그로서 개발하기에 좋은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 확장성이 높은 그런 구조의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HDAC 효소 저해능은 IC50E에서 7나노몰의 포텐트한 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비트로 에드미에서 마이크로조말 스테빌리티, CYP 이니비션에서 대단히 안정성과 CYP 이니비션이 없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퍼미어빌리티가 우수하고 인비보 PK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물질군에서 4개의 물질, 대표 물질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코티컬 뉴런에서 세포 독성을 유발하여 이거에 대한 보호 효능을 평가하였습니다. 10마이크로몰까지 이제 평가를 하였는데 그 범위에서 셀 바이어빌리티의 변화가 없는 범위에서 글루타메이트 처리에 의한 신경 독성을 저희의 약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보호하는, 완화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A베타 42를 처리한 신경독성의 상황도 농도 의존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H2O2를 처리한 산화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 보호 효과가 우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질, 이 데이터와 앞선 효소능 데이터, 인비트로 에드미 데이터 등을 참고하여서 물질 하나를 선정하여서 동물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동물 실험을 진행한 물질 SPA3610이라는 물질은 IC50 2.7의 HDAC6 이니비토리 활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6XTG-AD 마우스를 사용을 했는데 이 질환 모델은 아밀로이드 패솔로지와 타우 패솔로지를 컨비네이션을 한 그런 복합적인 형태의 트랜스제닉 마우스입니다. 이러한 동물 질환 모델에 4개월령에다 저희 약물을 3개월 동안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월령이 되었을 때 비헤이비어 테스트를 진행을 한 그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 바디웨이트의 변화는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고요. 동물 모델에서의 인지기능 개선능은 4가지의 실험으로 평가하였습니다. YMAG 테스트하고 패시브 어보이던스 테스트, 노블 오브젝트 리코그니션 테스트와 워러메이즈 테스트 4가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워러메이즈 테스트의 결과를 보면 이 그래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블랙바는 정상쥐입니다. 정상쥐에 비이클을 투여한 것이고요. 정상쥐에 저희의 약물 SPA3610을 투여한 군입니다. 빨간 바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질환 모델입니다. 거기에 비이클을 투여한 군이고요. 여기에 질환 모델에 저희 약물을 투여한 바가 블루바가 되겠습니다. YMAG 테스트에서 스판테니어스 얼터레이션을 통해서 암 엔트리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질환 모델에서 보면은 새로운 암에 들어가는 엔트런스가 현저히 줄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약물을 투여를 하면 정상쥐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패시브 어보이던스 테스트에서도 전기 충격을 가하는 암실에 들어가는 지연 시간을 평가를 해본 결과 알츠하이머 동물 모델에 있어서는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이런 충격에 대한 레이턴시 타임이 현저히 줄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약물 투여를 통해서 비이클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노블 오브젝트 리코그니션 테스트입니다. 이 퍼밀리어 오브젝트를 노블 오브젝트로 바꾸어서 여기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상쥐와 다르게 알츠하이머 질환 모델에 있어서는 새로운 오브젝트보다 퍼밀리어 오브젝트 까만색 버로 표시되어 있는 퍼밀리어 오브젝트에 대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퍼밀리어 오브젝트에 대한 반응이 더 증가하여서 오히려 반전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약물 투여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물체에 대한 반응의 정도가 호기심이 되살아났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리스 워러메이즈 테스트의 결과입니다. 수조에 마우스가 있고 플랫폼을 찾아가는 이러한 시간과 경로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1일에서부터 4일까지 관찰하여서 학습에 따라서 플랫폼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평가한 결과 알츠하이머 동물 모델에서는 비클에 비해서 현저히 시간이 학습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투여를 통해서 비이클 수준으로 회복을 하였고 아래의 추적한 경로를 이렇게 보면 알츠하이머 동물 모델에서는 굉장히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곽을 돌면서 아주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약물 투여를 하면 아주 빠른 경로로 플랫폼을 찾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 동물 모델의 뇌조직을 적출해서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히포캠퍼스와 콜텍스에서 각기 분석을 한 결과 알츠하이머 모델에서 증가한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 약물 투여에 의해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타우에 의한 병리, 패솔로지를 평가한 결과 알츠하이머 동물 모델에서는 포스포, 인산화된 타우가 현저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포스포 타우가 증가하지만 약물 투여를 통해서 감소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동물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실에서 도출한 약물이 치매를 개선하는 효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현황입니다. 저희가 HDAC 연구를 워낙 이제 오랫동안 해오고 많은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스캐폴드의 약물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기술과 완전히 관련된 특허는 아주 최근에 국내 특허로서 2건을 출원한 상황입니다.
본 기술을 치매 효능으로서 이제 발표하였지만 여러 파킨슨 디지즈 등을 포함한 대행성 뇌질환 치료제 그리고 항암제, 섬유화 질환 치료제 등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역 항암제의 기능을 센시티비티를 증가하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병용요법에 아주 좋은 스몰 몰레큘 파트너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형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활성과 물성 그리고 CNS에 적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형태 구조의 그러한 물질을 도출해서 알츠하이머 개선 효능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유의성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되고 사업화를 위한 추가 연구 기반이 마련된다면 저희는 분명히 앞서 얘기한 비선택적 저해제가 알츠하이머 임상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월등한 그런 치매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첫 스텝을 밟을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